야소와 미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일절입니다. 엊그제죠, 그죠? 지난달 27일, 28일 제2차 그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 결렬, 뭐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파토가 났는데요. 이 뭐가 문제인지 사실은 좀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뭔지, 미국이 원했던 게 뭐였는지에 대해서 북한이 뭘 거부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작은 거인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님 모시고 오늘 특별 대담 꾸몄습니다. 강효상 의원에게 듣는다 편을 특집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야수님이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특별 초대 게스트를 모셨으니까요. 한번 이력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네, 아버지 고향은 안동입니다. 강 의원은 1961년 대구 대봉동 본적이고요. 대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언론인의 길을 걸어오다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TV조선 보도본부장과 편집국장 등을 거쳐서 자유한국당 당 대변인, 대표 비서실장을 거쳐 현재는 원내부 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 뭐 우리 미녀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네네. 예. 아주 너무 과찬을 해주셨네요. 네. 저보다는 또 한참 언론인 선배님이시고 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어떤 그런 정치 상황들을 아주 잘 알고 미국 내에 또 그 한국에 잘하는 그 정치인들과도 아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국가교육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수와 미녀TV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본격적인 질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왜 이렇게 깨진 거죠? 결렬이 된 거죠? 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매일 신문이 새로 시작하는 방송 미녀와 야수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아주 많이 뜬다고 제가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노크를 했습니다. 이 국민들도 좀 이제는 그 제대로 된 안보와 국제적인 이슈들을 이제 아셔야 정말 이 나라가 바로 가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에 제가 지난번에 나경원 대표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조야의 여러 상원의원들과 국무부 관리들을 만나고 왔고요. 이번에도 하노이에 대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나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팔로우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표면적으로 이제 결렬된 것은 이제 미국은 이 영변 핵시설 외에 또 추가적인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어떤 그 해체하는데 동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북한은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해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이제 말이 다르고 있는 게 미국은 북한이 전면적인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그 북한 측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니다. 우리는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민생에 관한 것만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북한의 하나의 트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적인 해제는 맞는데 사실은 이 부분 5가지의 뭐 전체 중에 그 5가지 민생에 관한 부분이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경제 제재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돈줄을 죄는 거라든지 금융 거래라든지 또 뭐 석탄 수출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또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가서 돈 벌어서 송금해 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에 관한 핵심적인 그런 그 대북 경제 제재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게 가장 강력한 카드인데 뭐 부분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제재인데 그것을 풀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같지만 이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방이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적게 주고
많이 받겠다. 예. 이래서 서로 가격이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렬됐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우리 민현 아나운서님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나운서님 또 궁금한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미국이랑 북한이 원했던 게 서로 달랐는데요. 그럼 현재 미국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하노이 회담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하노이 회담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리, 지난 대선 때 여러 가지 비리를 지금 미국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사 당국에서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노이 회담 직전에 미국 의회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측근 코언 변호사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폭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적은 성과를 가지고 워싱턴에 돌아가면 아마 미국 의회 이제 미국 의회가 벌써 이 민주당 이게 야당 이게 미국의 야당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미 의회 권력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로부터 굉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받게 되고 미국 의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 가지 법안으로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를 제동을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미국 언론도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적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당히 스몰 딜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빅딜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변뿐만 아니라 여러 뭐 평북이나 함북에 있는 여러 그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다 해체해라. 그리고 다 이제 그 저 우리가 사찰하고 다 검증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북한은 아니 뭐 이게 저 무슨 소리냐 영변 정도만 하고 대북 제재를 우리는 받고 싶은데 너무 이제 미국이 이 미국 입장에서는 진정한 비핵화, 제대로 된 비핵화를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는 이 김정은으로서는 그 정말 그 결단의 순간에 이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걸 이제 뭐 문자로 쓰면 뭐 모멘텀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김정은으로서는 앞으로 비핵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진정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돌아가면서도 아마 지금 국내 정치 때문에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적당한 양보보다는 그냥 깨고 돌아가는 것이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뭐 어중제비 협상보다는 아예 하려면 확실하게 핵을 폐기하고 제재를 완화해 주든지 네. 안 그러면 결렬을 하든지 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왔고 결국에는 북한에서 이렇게 확실한 핵 폐기를 안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니까 이거는 깨자 그냥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네요. 미국의 구조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번 싱가포르 때처럼 그때는 적당히 봉합을 해서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예. 실무 협상이 그때 결렬이 됐습니다. 그때 제 친구 썬킴 필리핀 대사가 이제 실무 협상 대표로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실무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아 이렇게 봉합을 해서 그냥 적당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싱가포르 때하고 달리 미국 의회가 민주당으로 이제 권력이 넘어갔고 예. 미국 여러 가지 행정부 실무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막 반대가 아주 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저 워싱턴에 가보니까 그 워싱턴 분위기가 그 반 트럼프 정서나 이런 그 비판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큰 성과를 받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거는 미국으로 그냥 차라리 깨는 게 나은 예. 그런 정치적인
이 코너에 몰려 있었다. 저는 그렇게 예. 보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미국이 그때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철없는 아이라고 치면 가정에서 미국은 아버지 역할로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남한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자꾸 달래주고 아빠는 이렇게 엄하게 하고 이러니까 애가 더 엇나가고 이런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것들이 더 꼬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참 재밌는 얘기 같습니다. 예, 이번에 참 아쉬운 게 그 한미 공조가 과연 제대로 됐느냐 하는 예.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우리가 빠져도 되니까 미북 간에 해도 좋다. 그리고 우리가 돈 될 테니까 남북 경협 미국이 양보해줘라. 대북 제재에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해도 좋다.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그런 제안을 하는 바람에 북한으로서 굉장히 과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저렇게 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나경원 대표하고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 비건 대북 대표가 나경원 대표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애가 그 철없이 굴 때 예. 엄마 아빠가 같이 나무래야 애가 부모님이 날 싫어하는구나 해서 행동을 고치는데 아버지는 나무래는데 어머니는 괜찮아 이렇게 감사하면 애가 더 스포일 된다는 거죠. 애가 더 잘못된 길로 나간다. 그래서 한미 간에 철저한 공조를 같이 해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예.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한국 정부가 너무 나갔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볼튼 그 안보 보좌관이 부산에 와서 정의용 실장과 만나기로 했던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 간에 제대로 철저한 전략적인 공조를 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누군가 외교 안보 라인에서 이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그 역할 엇박자론이 거기서 나온 얘기군요. 저는 사실 그 뭐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몰랐었거든요. 우리 미니 아나운서님 또 우리 강혜님 전문가신데 네.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럼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결렬이 된 지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당분간 주변국 당사자들이 이제 냉각기를 좀 가지면서 이번 사태가 왜 결렬로 끝났는지 좀 복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리가 대북 공조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 없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되짚어 봐야 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정부도 이 비핵화라는 이 참 굉장히 지난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을 이제 가져가야 될 건가라는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거로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인공위성이나 미국 정보망에 의해서 여러 새로운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그 핵시설이 있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 바로 얼마 전에 CSIS 미국 그 싱크탱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정보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를 이제 속이면서 계속 핵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혹은 이제 핵시설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저는 놓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진정으로 정말 등소평이나 베트남식의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핵무기를 그냥 계속 고수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갈 것인가 하는 굉장히 기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3자가 그런 좀 고민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당분간은 이게 금방 깨지는 것보다는 다시 이제 좀 더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님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아마 할 것 같고요. 사실 시진핑도 지금 미중 간의 그 무역 마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또 SOS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그 남북 정상 간에 예. 아마 또 미팅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당분간 서로 좀 복귀하면서 예. 좀 냉각기를 가지면서 새로운 대화를 모색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지금 노벨 평화상을 또 갖고 싶어 하고요. 예. 내심 또 그리고 재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한 것이 자기의 외교적 성과로 이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전략인데 예. 이것을 당장 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현상 유지, 좀 냉각기를 가지면서 당분간 이렇게 그런 복귀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정상회담을 할 때 너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 어디 있는 거 이거 폐기하고 핵탄도 어디 숨겨놨어 뭐 이런 것까지 미국이 다 알고 요구를 할까요? 당연하죠. 아. 예, 저는 그럼 많이 당황했겠네요, 북한이.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폼페오인가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북한이 많이 놀랬다. 우리가 그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니까 많이 놀란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할 때 완전히 그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이러니까 북한은 사실 놀랄 수밖에 없죠. 조금 이렇게 해주고 어떤 부분 해제라든지 완전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했는데 강하게 미국에서 오니까 북한은 또 당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 바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이제 시험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회담의 구성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번에 볼튼 안보 보좌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보면 재미있는 게 북한은 이제 통역 빼고 세 사람이 이제 앉았고요. 오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 또 나타나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예. 높죠. 예. 그리고 미국 쪽은 통역을 빼고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명은 좋고. 볼튼 앞에는 그 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니네 상대하기 싫다. 그렇게 예. 본다면 북한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우리는 꼭 볼튼이 있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북한은 약간 불쾌한 표시로 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 명만 나오겠다. 이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볼튼을 그 정상회담 그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시켰다는 그 자체가 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센 요구, 그 빅딜, 예. 센 요구. 우리 경제 제재 다 풀려면 핵심적인 경제 제재 다 풀려면 니들이 확실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튼이 악역을 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직접 합니다. 보지는 않으셨죠? 보지는 예. 않죠. 네네. 얼굴이 벌개지면서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한 성격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가 하노이에 이제 제 그 회담에 제 이제 지인이 이번에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교 소식통인데요. 이제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제가 통화를 2번을 했습니다. 이제 제 휴대폰으로 2번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 그러니까 베트남 시간으로 이제 오전 10시쯤 됩니다. 예. 전화를 했는데 그 양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좀 기류가 이상하다. 이게 기류가 좀 안 좋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설마 했죠. 전 사실 이 타결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코엔 변호사의 그 미 의회 증언 때문에 지금 미국과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굉장히 경색되고 이 경직된 이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예. 미국도 굉장히 그 비핵화 그 실무자들이 종전선언하고 연락사무소는 되는데 대북 제재는 안 된다. 이런 예. 굉장히 이 완강한 그런 카드를 내밀었고 예. 북한 측은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데 이 합의가 이행이 되겠어? 트럼프가 우리 약속을 지킬까? 미국 가서 의회가 또 뭐 저 반대해 버리면 우리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복잡한 기류가 예.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두세 시간 뒤에 이게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예.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미녀와 야수에 그때 제보를 했었으면 예. 아주 세계적인 특종을 우리 하시는 건데 우리 권 앵커님께서 아쉽네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진작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 굉장히 다음번에 아쉽습니다. 또 좋은 특종거리 있으면 우리 예. 저 야수와 미녀 TV를 위해서 한번 좋은 특종거리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저 미녀 아나운서님 마지막 질문 또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면서 국내 정치에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미쳤을 거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상대방 저희 여당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제가 좀 이렇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여당 의원님께서 아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주장해 왔던 것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섣부른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나경원 대표와 미국 가서도 그것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러면 전쟁이 끝났는데 왜 한미연합사가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해라라는 얘기가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에 또 좌파 또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광화문에 나와서 미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한미 동맹과 안보 상황이 상당히 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저희 당이 또 가장 안보를 중시하는 당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종전선언을 해야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저희도 그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섣부른 적당히 영변 정도에 이렇게 끝나고 다른 핵무기도 있고 그 핵시설이 있는데 종전선언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사실 북한은 실천하는 거 없는데 약속만 하고 구두 약속만 하고 종전선언만 하면 모든 이슈가 전부 종전선언으로 쏠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은 그것이 가장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과거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의 조명록과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합의한 평화선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 정도의 약간 이제 낮은 수준이죠. 예. 평화선언 정도는 저희는 용인을 예. 하겠지만 종전선언은 안 된다. Declaration of End of War는 안 된다라는 예. 것을 저희가 미국 그 조야에 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찌 됐거나 안타깝게도 이번 협상이 이제 노딜로 이제 예. 끝남으로써 일단 종전선언은 섣부른 종전선언은 이제 물 건너갔다. 예. 그런 면에서 저희는 안보 면에서 좀 다행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eclaration End of War. 예. 종전선언. 예. 서울대 법학과 나오셔서 그런지 아닙니다. 발음이 저는 많이 배워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워싱턴에 예. 워싱턴하고 보스턴에서 제가 5년 살았습니다.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저희 딸이 미국에서 컸는데 예. 제 발음을 가지고 맨날 놀립니다. 예, 그냥 저도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빠 발음이 나쁘다. 저도 엉망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뭐 스티브 비건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역할론으로 따지자면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아빠와 엄마 역할을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어떤 자유한국당 색깔이 아닌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제1차, 2차 북미 회담이 지금 알맹이 없이 예.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뭐 3차 북미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그건 뭐 봐야겠지만 제일 최대 피해자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그 다음 날 그 지방 자치단체 선거 있었죠. 예, 제가 좀, 대구 예, 경북 예, 빼고 다 예. 완패했죠. 시도 광역 단체장들. 그리고 이번에도 예. 사실은 황교안 새 대표가 뽑혔는데 예. 사실은 뭐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게 완전 이슈가 묻혀버렸는데 예. 이게 북미 정상회담의 그 피해자가 자유한국당이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실 뭐 우연인지 고의인지 고의는 저희가, 아니겠죠. 예, 저희가 근데 고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정말 6.13 지방선거 하루 전에 이게 싱가포르 회담이 이루어져서 모든 전 세계 언론이 하루 종일 우리 한국 언론도 하루 종일 그 싱가포르 회담만 비쳤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가 다 묻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예. 저희로서는 참 억울한 게 그때 뭐 김경수 스캔들이라든지 안희정 스캔들인가 아무리 주장해도 예. 국민들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대구 경북
우리 유권자들께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다 저희가 패배하는 참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사실 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저희 전당대회 날짜하고 하노이 회담 날짜가 딱 겹치는 바람에 저희 당이 그 전당대회가 굉장히 파행으로 그렇습니다. 갔지 않습니까? 뭐 상당수 많은 후보들이 예. 사퇴하고 예. 그래서 우리 대구의 주호영 의원께서도 예. 저 대표 8명 출마를 중에 예. 3명만 남았죠. 예. 예, 그래서 전당대회 그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그 반감되는 예. 그런 효과를 거두었는데 저희로서는 그런 그 손실이 있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섣부른 너무 앞서가는 종전선언을 안 하게 돼서 예. 사실 제가 이번에 미국 간다고 하니까 저 보수 지지자들 층에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 종전선언 그 반대하고 그거 종전선언 안 한다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미국 가서 들어오지 마라. 니들 그냥 워싱턴에 백악관 앞에서 그냥 들어 누워라. 예.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강한 우리 보수 지지자들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요? 과연 저도 이번에 미국 가면서 정말 그 구한 말에 예. 한국 그 독립을 주장하는 사신으로 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구한 말이나 그 윌슨 민족 자결주의 때는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결국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쓰라린 저희가 그 외교 그런 그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자결주의가 안 되면 자결한다 이 말입니다. 아 정말 듣고 보니까 예, 발음이 같습니다. 예. 예, 정말 참 이 정치인이라는 게 이만큼 참 제가 언론인으로서 이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국가의 운명과 장래가 저희 업계와 또 그 여야 의원 또 이런 그 청와대 이런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희 역할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정말 우리 강효상 의원님 모시고 우리가 그냥 듣고만 언론에서도 사실은 정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속 깊은 얘기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북한의 입장, 특히 미국의 입장을 많이 알 수가 있었고요. 의원님 그 이번에 특별 대담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북미 정상회담을 읽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의원님 이제 고생하셨는데 네네네. 이제 편안한 질문 한 2가지만 더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참 정말 부지런하시고 좀 친근감도 있으시고요.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뵈면 항상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더라고요. 바쁘다고 막 옮겨 다니시는 게 아니고 그 참 그런 어떤 친근감은 정치인으로서 큰 무기가 되는 것 같고요. 과찬이십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동안 이게 뭐 이렇게 TV 뉴스라든지 이렇게 화면을 보면 항상 그 홍준표 그 전 대표 옆에 항상 있으니까 사람들이 홍준표 계열 아니냐, 홍준표 계파다. 그 이런 어떤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해명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사실 홍준표 대표는 우리 당에는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당에 굉장히 고마운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당이 그때 탄핵 사태를 맞이한 이후에 이제 보수 후보라 할 수 있는 반기문 후보도 낙마하시고 사실 저희 당 후보로 나서겠다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분 중에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 어려운 상황일 때 홍 대표 말 스스로 내가 그 초상집 상주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당대 저 후보가 됐고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거기 이제 홍보본부장으로 이제 대선 본부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뭐 저를 잘 보셨는지 개인적인 인연은 그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되시고 저를 이제 대변인으로 발탁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 열흘 정도 미국 조야의 이제 그 전술핵 문제를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저를 잘 보셨는지 비서실장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초선 비례가요 당에서 국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뭐 대접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지역구 대표도 아니고 그런데 저보고 보통 재선 3선이 하는 비서실장을 하라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제가 정당 경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정치 경험도 일천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신문사 편집국장 했으면 다 할 수 있어. 아, 그럼요. 홍 대표가 예. 그러시면서 이제 하라 그랬는데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과분한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게 과거에 정말 유승민 의원 또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후보 때 비서실장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고 사실 저는 당 대표의 그 부탁이나 명령은 당의 명령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가 봉사하겠다. 그래서 당 비서실장을 맡았고요. 비서실장을 맡다 보니까 뭐 다른 언론에서 보니까 바로 이제 홍준표 사람 아니냐, 친홍이 아니냐 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저는 홍 대표 스스로도 자기는 개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 그런 그 전통적인 개념의 개파, 예를 들면 개파라는 것은 당 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의 공식 라인이 있는데 불구하고 따로 모여서 어떤 다른 정치적인 노선을 모색한다든지 예. 혹은 또 뭐 그런 과거의 공천이나 어떤 정치 자금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의미의 개파는 전혀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 황교안 새 대표가 다시 대표 비서실장 하라면 또 하셔야 되겠네요. 고민 아주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뭐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안 맡겨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하여튼 저 당을 생각하는 마음, 예, 그 예, 당을 위해서 예.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예. 직책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예. 그런 마음 자세로 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넥타이 색깔도 홍준표, 홍카콜라 그 우리 그 오너님과는 좀 다르시네요. 이렇게 약간 저희 당의 그 이제 색깔이 예, 빨간색, 맞습니다. 빨간 개통입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또 약간 개인적으로 하나 지금 궁금한 게 예, 예,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셨으면 판사나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언론인으로? 제가 이제 좀 예. 약간 이단아 이게 좀 아. 좀 이게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 반대도 불구하고 예. 이제 언론계 투신하게 됐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로 반드시 이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머리에 써붙여 놓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도 사실 제가 제대로 못 돌보고 예. 우리 애들로부터는 정말 그 빵점 아빠지만 예. 거기 보면 뭐 이 경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 뭐 대구 출신에 제가 무슨 뭐 백이 있습니까? 근데 오직 거기 뭐 조선일보 보면 뭐 서울대 뭐 저 경제학과 뭐 정치외교학과 뭐 학벌 소위 뭐 가방끈 긴 사람들 많습니다. 예. 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그저 열심히 집에도 정말 12시 1시에 들어가고 예. 열심히 한 덕분에 저는 제가 원했던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제가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오프닝 때 작은 거인이라고 했는데 진짜 작은 거인 같습니다. 의지가 의지력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고 돌파해가는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은 우리 민희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시죠. 네, 그럼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비례로 처음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재선을 하고 꼭 이제 그 정치를 계속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입니다. 저는 분명히 탄핵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탄핵의 과정이 참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했다는 그런 제가 여러 가지를 갖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국회 결정은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존중하고요. 그러나 이건 또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참 억울한 그 탄핵을 우리가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을 사실은 너무 사실 30몇 년형 아닙니까? 그건 저는 너무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시고 해서 이건 빨리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가장 빠른 길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찾아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저희가 좋은 후보를 내서 정권을 찾아와야 되겠다.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재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일정한 역할을 해서 우리 당의 정말 그 선두에 나서서 우리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와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겪었던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리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좀 뭐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잘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교 안보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이런 것을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제 목표는 아니고요. 전 그 정말 사회에서 국가에서 정말 받을 만큼 받은 정말 참 행운합니다. 다만 정말 이 정치에서 꼭 역할을 하고 재선에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다음 대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는 것이 제 정치적인 목표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예. 우리 지금 현재 비례대표라서 그렇고요. 달서병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입니다. 네. 그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이길 비책이 있습니까? 사실 조원진 의원님께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하셔서 탈당 안 하셨으면 제가 사실 달서병에 이 당협위원장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탈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어떤 다른 분을 예. 제가 뭐 이렇게 배제시키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9개월 동안 당협위원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자연스럽게 우리 또 자유한국당 당협에서 빨리 좀 새 당협위원장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이 됐고요. 저는 이 정말 이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최근의 헌정사에서 우리 조원진 의원님은 또 그 나름의 어떤 역할을 저는 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페어플레이를 할 거고요. 예. 네거티브는 안 할 겁니다. 예. 정말 대구가 원하는 인물 예.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필요한 우리 당과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제가 홍보를 하고 예. 우리 주민들 우리 달서병 주민들에게 그 설득을 하고 제가 잘 말씀을 드리면 좋은 선택을 해 주실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0년 총선 달서병의 페어플레이 빅매치가 한번 펼쳐지겠네요. 상당히 전국적인 화제가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예.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그 강효상 의원님 3.1절 그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우리 그 매일신문 그 방송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아주 그 심도 높은 의견 나눠주시고 오늘 우리 그 방송에 특별 대담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영 아나운서님께서도 강 의원님 한 말씀 네. 하시죠. 저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예. 관해서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우리 강효상 의원님 덕분에 내용을 좀 깊이 더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예. 말씀? 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